일단 1번은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그냥 종류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가지 있었죠.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이렇게 나오면 풀만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은 예측, 피드백, 적시.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 3번, 4번처럼 뜻풀이로 나와요. 일단 1번하고 2번 맞죠? 그래서 3번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거.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수정 나오면 뭐예요?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확인만 해보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면은 예측 가치가 맞는데 피드백 하면은 수정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피드백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립성은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립적이라는 건 사장님 편이어도 안 되고 국가 편이어도 안 돼요. 누구 입장에서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유가증권.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 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채무는 단기, 매도, 만기. 그래서 보시면 1번 채무증권은 만기, 단기, 매도 맞고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다. 단기도 있죠.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도 잘 봐두세요. 미실현이 평가예요. 뭐라고요? 평가. 우리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참고하시고. 네, 왜냐면 지금 물어본 건 요것만 물어봤잖아요. 채무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답이 되려면 거기 채무증권으로 안 나오고 유가증권이라고 나오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물어봤죠? 채무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문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답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두 군데에다 밑줄 치세요. 충당하고 우발. 그래서 충당부채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충당부채는 하나밖에 없어요. 퇴직급의 충당부채. 그래서 이거는 뭐 주려는 거죠? 네,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주려고 갖고 있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오발 나오면 무슨 처리? 주석 처리. 그래서 정답 1번. 오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이에요. 뭐 부채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발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한 게 아니고 우발적이다. 그럼 뭐예요? 우연히 갑자기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발 그러면 요 부분만 기억하세요. 뭐요? 소송. 왜냐면 소송이라는 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길지 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불확실한 거. 그 다음에 4번. 자본거래. 그냥 이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1번 보시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런 종류 나오면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우리 예전에 많이 풀었었던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거 요구 불이익 강조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1번 취득 당시 만기 1년이죠? 정답 1번.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런 거 괜찮죠? 그 다음에 6번 원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어떻게 되죠?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하고 전환원가 어떻게 되죠?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노무비는 양쪽 다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네, 기회원가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이미 발생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우리 항상 선택이 기로에 놓이죠. 선택한 거예요? 선택 안 한 거예요? 선택 안 한 거예요.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결론은 후회가 남으면 기회비용은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후회 남는다는 얘기는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얘기잖아요. 최선의 선택이면 후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기 싫으면 이거를 선택하세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기회비용이 뭐한다?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최소가 아니고 뭐예요? 최대예요. 그 다음에 4번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관련 없으니까 뭐예요? 비제조. 그 다음에 7번 제공품 및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얘는 두 군데 나옵니다. 제공품 대변하고 제품 차변.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제공품은 두 군데 나와요. 재무상태표랑 제조원가 명세서. 왜 재무상태표에 나오냐면 제공품은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공품은 물건 만들 때 쓰는 거니까 어디에도 나와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도 잘 알고 계세요. 이것도 가끔씩 특히 전산회계 1급에서 계산 문제 같은 거 종종 나오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인데 일반적으로 직접 경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8번에 별표 3개. 꼭 연습해 놓으세요. 무슨 배부법하고 무슨 배부법이요? 직접 하고 단계까지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꼭 반복 연습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절단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절단. 일단 수선 먼저 나눌게요. 수선은 현재 40만원이 있으시고요. 원래는 100대, 600대, 200인데 10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800분의 600 해서 30만원이 조립. 절단은 10만원. 그 다음에 전력. 전력은 20만원. 원래는 60대, 500대, 500인데 6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00분의 500 해서 10만원이 조립, 10만원이 절단. 근데 중요한 게 총이에요. 총은 50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10만원. 그래서 70만원. 2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20만 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거 20만 원 있으면 20만 원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총이라 그러면은 전부 다 합친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번 또 나왔죠? 계속 나와요. 그냥 개별하고 종합. 근데 왜 이거 잘 내냐면 원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 바뀌라. 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게 원가회계 쪽을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양이 적은데 나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양도 적고, 그다음에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는 어디예요? 종합.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종 대량보다는 다품종 소량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공정은 뭐예요? 종합이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착수. 착수 나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T자. T자에서 뭐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제공품 수량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단기, 그 다음에 완성, 기말, 공소. 기초 몇 개야? 200. 착수 600. 그 다음에 완성 650. 기말 5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몇 개 부족해요? 네, 100개 부족하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완성품의 몇 프로? 10%. 그러면 650개에 10% 하시면은 65개. 얘가 정상. 그러면 35개는 비정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정도는 요 T자만 기억하시면 웬만하면 맞추실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지라.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1번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따로따로. 예. 원래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법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만들어졌죠. 옛날에는 당연히 내가 지점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게 연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통신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네,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만 어디에서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불편해. 그래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그래서 얘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에서. 그래서 이렇게 변천사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은 안 돼요. 네, 본점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요? 네, 2번. 왜냐면 법인이라는 건 대부분 주된 업무는 어디에서 하죠? 당연히 본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또 나왔어요. 영세율하고 뭐야? 면세.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면세는요, 불완전 면세. 왜요? 돌려준다. 얘는 안 돌려준다. 근데 영세하면은 그것도 무슨 환급? 조기환급. 조기환급 며칠? 15일. 일반 환급은요? 30일. 그 날짜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로 수출. 그다음에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 주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뭐야? 완화. 그 다음에 꼭 계산서. 계산서 없는 면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예요? 영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참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1번에 확실히 틀린 게 나왔잖아요. 그럼 2, 3, 4 볼 필요 없다. 13번 어려워요.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 우리 수정 왜 하죠? 네, 잘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할 필요 없죠. 당연히. 자, 1번 계약에 해지했을 때는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날짜예요. 그래서 계약에 해지하면 해제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빨간색이나 마이너스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빨간색으로 하시라고요? 마이너스로 하시라고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2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했을 때 요거는 처음에 완전히 틀린 거죠. 맞죠? 계약의 해제는 처음은 맞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틀렸잖아요. 그래서 나중 날짜로 하는 거고, 이게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과세인데 면세로 발행했거나, 이렇게 아예 잘못한 거는 처음부터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처음 날짜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근데 계약의 해제는 처음에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한 거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맞았냐? 처음부터 틀렸냐? 그 다음에 3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뭐 됐을 때요? 환입됐을 때. 그러면 이거는 처음 공급했을 때는 맞는 거죠. 환입했으니까 무슨 일로 보는 거예요? 환입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에 4번.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 발행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몇 장만 발행해야 돼요? 한 장. 근데 몇 장 발행했다? 2장.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처음에 게 맞았냐 틀렸냐. 그래서 환입도 처음 거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꿔봤더니 어머 별로네. 그래서 뭐 하겠다? 반품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맞냐 틀리냐로 보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납세 의무자. 우리 납세자는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그 다음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것도 내고 국외 것도 내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잘 나가면 국가 입장에서 뭐라고요? 베리베리 땡큐예요. 왜요? 외국 나가서 뭐 벌어 오시죠? 돈 벌어 오죠. 외화. 그 다음에 납세자가 아니고 거주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 다음에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무슨 소득만? 국내 소득. 그래서 1번 외국을 한행하는 성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면은요, 그냥 이분은 어디에 있는 걸로 봐요? 국내에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걸로 인정한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요, 그날 당일은 뭐 하는 거죠? 버리는 날 되는 거잖아요. 맞죠? 왜요?
그냥 갔다 오면은 하루 끝나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는 며칠 이상? 183일.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며칠 이상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한참 많이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예, 한국 사람인데 뭐예요? 혜택은 한국에서 받을 거 다 받고, 예, 세금은 어디에다 내요? 외국에다 내시는 분들. 근데 그게 결론은 뭐냐면 법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법에서는 무죄예요, 유죄예요? 예, 무죄예요. 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2월 결성금은 몇 년? 15년.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2월 결성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항상 물어보면 이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만 타소득에서 공제가 뭐하다? 불가능하다. 내 거에서만 뺄 수 있어요. 부동산 쪽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는 국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특히. 네,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 임대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냥 집 사서 사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이야. 이게 가장 뭐 한 거예요?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실제 집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뭐예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결성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안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특별한 경우에는 뭐하다? 가능하다.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원칙은. 네.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천재지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막 번개치고 막 바깥으로 못 나가. 지진 나고 막 땅이 갈라져. 인터넷도 안 돼. 세무서 가서 신고할 거예요.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1번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결론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성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근로 연금기타 이자 배당. 우리 종합소득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이건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사업부터 나오면 사업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외우시라고요? 네, 순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외울 거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결성금 뭐요? 처리 순서. 왜냐면 얘네들은 순서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결성금 및 2월 결성금을 공제할 때 결성금이 발생하고 2월 결성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성금을 먼저 합니다. 결성금과 2월 결성금의 차이가 뭐냐면 결성금은 단기 거고요. 2월 결성금은요. 정기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거는 결성금. 예전에 발생한 건 뭐예요? 2월 결성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많으면 안 좋은 거죠? 그냥 결성금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결성금의 뜻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 봤다? 손해봤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손해 보셔야 돼요? 이익 보셔야 돼요? 이익 봐야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게 되면 꼭 이익만 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일반 전표. 3월 2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아까 우리 한참 얘기했던 뭐요? 배서양도. 배서양도하면 어느 변이요? 대변이요. 그래서 일단은 외상 매입금이 1,100이 있었어요. 그래서 SJ
그래서 얘를 갚아야 되는데 영동문산에서 받았던 어음 좋죠. 그래서 배서양도 나오면 대변이에요. 받으러 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에서 줬다? 보통 예금.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계는 맞추는데 말로 하면 또 헷갈려요. 왜냐면 말로 해서 안 헷갈릴 정도가 되려면 내가 분계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시험 때까지는 쉽진 않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그 다음에 2번은 요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퇴직연금의 두 가지.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저것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뭐 이건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국민연금. 왜냐면 최근에 어쨌든 좀 반짝 떴었잖아요. 국민연금 관련돼서. 그래서 68세에 받을 거냐, 더 받을 거냐, 덜 받을 거냐, 예, 얘기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형이에요? 급여형이에요.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 자산, 300. 뭘로 줬다? 보통령. 그 다음에 어디 갔냐? 5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면제. 일단 차변에 외상대금으로 4,000이 있었고요. 상생. 그 다음에 통장에서 3,800 줬고요. 나머지는 뭐 받았대요? 면제. 채무, 면제, 이익. 그리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 공짜로 받았다. 자산수지. 안 줘도 된다. 채무 면제 이익. 불나거나 지진 났다. 재해 손실. 보험금 받았다. 보험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렇죠. 여기는 다 영업이에요. 그 다음에 5월 25일 딱 봐도 상계 처리 문제죠.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대변에 자본금 5만 준대 5천원이니까 2억 5천.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오셨다고요? 2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얼마 손해죠? 5천만원 손해죠. 근데 기존에 이익 난 거 얼마 있어요? 2천만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2천. 그 다음에 얼마 손해봤다? 3천.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천. 그래서 이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 상계 처리라고 한다. 다음에 6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처분. 이것도 과거에 설명드렸었어요.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 처분할 때. 기ум 쓴다 안 쓴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한다? 더한다. 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보시면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5천만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죠? 4,700에. 근데 수수료로 얼마 썼어요? 45,000원. 그러면 통장으로 원래 4,700에서 45,000원 빼니까 4,695만 5천원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304만 5천. 이거는 이제 저거 연습용에는 단기 투자 자산으로 뜨고 시험용에서는 아직까지 안 뜬 적 없어요. 안 뜰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안 뜬 적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시험장 갔는데 단기 매매 없으면 뭐라고요? 단기 투자 자산.
근데 항상 우리는 변수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예, 준비할 여력이 안 되면 변수도 준비 못 하겠지만, 준비할 여력이 되면은 변수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6월 13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하고 세금 계산서. 제품하고 뭐요? 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 대안, 여.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요? 네, 10%. 그래서 세금 10%.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네, 외상 매출금 1650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책상, 그 다음에 세무카드, 자산. 그래서 책상, 세무카드, 자산. 그래서 매입의 카과, 카이마트. 차변에 책상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비품. 그래서 비품 얼마치 사셨어요? 비품을 200만원어치 사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금은 얼마예요? 20만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220. 무슨 카드? 세무카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9월 15일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뭐를 사셨어요? 선물을 사셨어요. 매입에 불고. 그 다음에 영상, 여. 생산 부문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뭐요? 접대비. 얼마요? 165만.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다? 30만원 나갔다. 나머지는 판다로 미지, 급금 135만. 그 다음에 9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제품 판매. 그 다음에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매출의 건별. 그래서 건별도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김길동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냐? 10만. 그 다음에 돈 받았죠? 통장으로 보통 예금 얼마 받았다? 110. 그리고 거기 보시면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그러면 김길동 쓰세요? 쓰지 마세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무방함이랑 쓰면 안 된다랑 다른 말이에요. 무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한국말이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유튜브에. 제정신 아닌 놈인데 한국말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어 쓰잖아요. 국어. 이게 되게 뭐라고 얘기하더라? 어쨌든 좀 촌스럽다 그래야 되나? 한국말이 일본의 식민지대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래요. 미친놈 하나 있어요. 어딜 가나 있는데 결론은 한국보다는 어디가 더 좋은 나라다? 일본이 더 좋은 나라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몇 명. 그 다음에 진행상사 여. 차변의 원재료, 세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외상, 메이크. 끝. 이 정도면은 그냥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나오면 괜찮아요. 수출시장 명세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는 알잖아요. 딴 건 몰라도. 뭐는 아냐면 수출은 무슨 일기죠?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환율하고 제정환율.
웬만하면 환율 하나만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3개씩 낸 적이 있었어 갖고 그거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A, B, C 사는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선적일. 그러면 원화 환가일을 찍찍 그어버리세요. 왜냐면 쓸데없는 거 눈에 보이면 어떻죠? 신경 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싹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DEF사는 환가일이 빠르죠. 그러니까 선적일을 뭐예요? 예, 지워버려. 베이징사는 선적일이 빠르죠. 그래서 뭐를 지어요? 환가일.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저기 1번 돈 나오면 뭘로 한다? 예, 그때는 공 2개 뺀다. 예,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에서 수출실적 명세서. 그래서 저는 수출실적 명세서 문제 되게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할만하니까. 몇 월에서 몇 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13042100448689X. 그 다음에 2020년 4월 6일 통합코드는 미코. 그 다음에 환율은 1150원. 외화 얼마요? 네, 5만 달러. 그 다음에 F2 ABC. 그 다음에 13045100111470X. 그 다음에 2020년 5월 1일 통화는 미코. 그 다음에 환율은 1130원. 그 다음에 외화는 6만 달러. 그 다음에 DEF. 그 다음에 2020년 6월 29일 통화는 중국. 그 다음에 환율은 170이야. 그 다음에 70만 이하. 그 다음에 베이지. 아이고. 되셨죠? 네. 요러면 몇 점 주겠다? 네. 요러면은 3점 주겠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항상 예. 이것도 아니요 눌러갖고 또. 네. 네, 상관없어요. 이거 누르면은 나갈 때 저장하겠냐 안 뜨는 거고. 네. 그 다음에 2번 여기로 오세요. 신고서. 신고서 오셔서 몇 월에서 몇 월? 네, 10월에서 12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매출 자료. 매출의 과세, 매출의 가과, 매출의 현과, 매출의 명세,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대손세액 확정됐대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 부도 발생했죠. 네. 대손에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그래서 얘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6개월 안 지났잖아요. 9월이니까 얘는 내년 1기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10월 15일은 소멸시효 완성됐죠? 네, 소멸시효 완성은 돼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얼마? 200 이라고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일단 1번에다가 어디 갔냐? 1번에다가 저기 8억. 그 다음에 3번에다가 6천에 얼마요? 600. 그 다음에 5번에다가 6천. 7번에다가 2천. 8번에다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매입 자료 가야죠. 네, 매입 자료에서 아이고 왜 또 영어냐. 매입 자료 보시면 저기 어디 갔냐.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다음에 매입 과세의 고정인데 고정도 있고 뭐도 있죠? 네, 매입 불공의 고정도 있어. 일단 매입 자료 먼저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10번에다가 6억 1000에 6100. 그 다음에 11번에다가 저기 9000에 900 치고 여기 50번에다가 3000에 얼마예요? 300. 그래서 불고금 몇 번 넣는다? 2번 넣는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미환급세액 가셔서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발행했을 때가 문제지.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에다가 38번 가서 얼마? 네, 1000만원에 얼마요? 100만. 그 다음에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 계산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전송? 그러면 그냥 여기 지연 전송 가서 얼마 쳐요? 500. 끝. 지문에 줘요. 어저께도 질문하셨는데 지연 전송이면 지연 전송했다. 네, 미전송이면 전송 안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송 안 했다라고 나오면 밑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산할 때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 빼놓고는요 다 공급가액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은 뭐죠? 납부세액이죠. 그래서 그거 2개 빼놓고는 다 공급가액으로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은 요거일 때만, 매입일 때만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매출이면 또 무슨 뭐 계산해야 돼요? 가산세 계산해야 돼요. 네. 납부세액이 없으니까 계산 안 하고. 그렇죠. 납부세액이 없잖아요. 납부세액이 없는 게 아니고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나오면 원래 뭐 해줘야 되죠?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잘못했어요? 회사가 잘못했어요? 회사가 잘못했는데 돌려주면 회사 입장에선 땡큐죠. 그래서 아예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매출 지연 전송분의 매출 예정 신고 누락분이 오는 거요? 그 금액을 예. 매출 예정 신고 누락분. 아, 예. 이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지문에 보면은 누락했다라는 말은 없죠. 예. 그냥 이거는 뭐냐면 거기 몇 번이냐? 요 금액 있죠. 8억 중에서 예, 요 8억 중에서 500만 원만큼은 전송을 어떻게 했다? 늦게 했다. 그 뜻이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려면 거기에 매출 자료 중 그 지문 안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예, 거기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왜 누락에 넣으면 안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안 하면 된다. 지연 제출했으면 틀린. 그렇죠. 왜냐면 요건 지연 전송이니까. 이거는 거꾸로 만약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내가 판매를 했을 때는 그때는 여기 지연 발급에다가 또 넣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거기 예정신고 누락분 종이세금 계산서 이게 매출이었으면 또 지연 발급에다 또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지연 발급도 되지만 뭘로 발행해줬을 때? 종이로 발행해줬을 때. 그러니까 두 군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연 발급에 넣어야 되고 또 지연 제출에도 넣어야 아니요, 지연 제출에는 안 넣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두 개가 겹치는 거라 센 쪽에 하나만 넣어요. 예.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여기 지연 발급이랑 지연 제출이랑 만약에 두 개가 다 해당돼 그러면 위에 것만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100분의 1이고 밑에는 몇 분의 몇이죠? 1000분의 3이죠. 그럼 국가 입장에선 센 거 받아야 돼요? 야간 거 받아야 돼요? 센 거.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나와버리네. 이럴 때는 센 쪽에 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아요.
저기 뭐냐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 그것도 센 거 하나만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신고불성실 문제가 나오면 네. 매입세액을 마이너스예요? 아니요, 이게 신고불성실이 되려면 매입세액 누락이 아니고 매출세액 그 매출 누락이라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매출 누락이 나오면은 네. 이게 종이세금계산서 아, 종이세금계산서도 당연히 빼야죠. 그 부분을 빼. 그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잖아요. 여기에 종이냐 전자냐는 상관없어요. 그 대신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행하면 뭐는 더 낼 뿐이에요. 네, 세금은 더 낼 뿐입니다. 그게 지연자금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웬만하면 지금처럼 지문에다가 뭐예요? 초요. 응. 안 그러면 어려워서.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사.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1번 보시면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 4번도 자동, 5번도 자동. 근데 자동이 많긴 한데 여기 자동이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7월 그러면 반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처리했대요. 무슨 처리했대요? 보험료. 그러면 차변의 성급 비용 얼마요? 500. 왜냐면 반이니까.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800번대 보험료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어, 2억 원 이자율 몇 프로요? 3%. 몇 월에 가입했죠? 9월. 그러면 12분의 4. 그러면은 이거 계산기 안 켜놓았구나. 2억 3%. 2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자 줘야 되죠? 네, 주는 이자. 이자비. 대변에. 네, 안 줬죠?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덧셈 뺄셈 잘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원재료는 150. 그 다음에 운송 중이죠.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죠. 그럼 운송 중이면 선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194만 원을 더해요. 그래서 344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그냥 얼마예요? 630. 그 다음에 제품은 수탁자가 팔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팔았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485만원. 그러면 1135만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왜 아직도 켜있어? 수동결사는 입력만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가셔서 기말원 재료에 150. 그 다음에 아니다 150이 아니고 344.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선 그 다음에 제공품은 630. 제품은
1135만 원. 그러면 3번 끝.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상 매출금. 그래도 여기 대손 가서 누구만 살려놔요? 외상 매출금. 나머지 지우고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개판 안 하고 그냥 지우고 그냥 외상매 출구만 남겨서 계산 반영해도 돼요? 네, 우리가 언제 계산했어요? 네, 계산 안 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딴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는 1%면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뭐예요? 지워요. 아, 대손율만 바꿔주고. 네. 아니 대손율 왜 바꿔요? 1%잖아요. 저게 대손율 사야 되나? 그렇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딴 거랑 꼬였죠? 그러시면 안 돼요. 금액은 몰라요. 네, 금액은 다 달라요. 앞에 분계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따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은 얼마죠? 3천. 그 다음에 나누기 몇 년이요? 5년.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월할 상가. 네, 이번 몇 월 달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5, 6, 7, 8, 9, 10, 11, 12에서 12분의 몇이요? 8. 왜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감가상각은 몇 년짜리예요? 1년짜리. 그래서 3천만 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400 나와요. 그 다음에 컨트롤 F 무슨 건? 영업권. 그래서 얼마요? 400.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표 추가했죠? 네. 여러분들 아까 다 했죠? 여기 오세요. 합장. 몇 월 며칠? 네, 12월 31일 오셨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외상매출금 잔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하고 몇 프로? 네, 1% 맞으면 맞은 거고요. 얘하고 계산해 봤더니 1%가 안 맞아. 그러면 결산분계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따가 저 풀르세요. 그러면 제가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잔액에서 0점에 네, 0.01 네, 0.01 하면 돼요. 1% 그냥. 근데 그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만을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요거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겠으면 하던 대로만 하시라고. 네.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원천징수. 그래서 항상 이거는 알고 가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 입력?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수당공제. 더 보시면은 1번 보시면 기본급 맞죠? 네. 상여는요? 부. 직책은요? 여. 월차는요? 부. 식대는요? 네, 거기 보시면 식대는 비과세.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업무에 쓰고 있고 시내교통비 받으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까지 됐고 야간근로 네. 잠시만요. 거기 보시면 무슨 수당 있죠? 연장수당이 야간근로예요. 맞잖아요. 연장이 언제 일하는 거예요? 근무시간 끝나고 일하는 거잖아요. 야간근로수당도 뭐예요? 근무시간 끝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슨 수당이에요? 연장수당. 그 다음에 이제 안 넣은 거 하나 있죠? 뭐 안 넣었죠? 네, 기업연구소. 그래서 요 밑에다가 비과세, F2, 연구보조비 있었더니 기업연구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여기 있잖아요. F2, 기업연구소. 어느 거요? 야간근로요? 이건 그냥 무조건 비과세로 해도 돼요. 네. 근데 이거 과세로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무슨 직만 되죠? 생산직. 네. 그래서 이거 여루 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다 과세 연장수당 넣어도 지장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모르겠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원 등록에서 요거 있죠? 여기 연장근로비과세라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여가 아니면 거기에다 여루 넣어도 비과세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여루 되어 있어야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근데 헷갈리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잘 설명 안 드리는데 귀찮아서 그냥 이거 거기 지금 보시면 뭐 아니죠? 생산직 아니죠? 그럼 뭘로 하세요? 부루하고 밑에다가 과세 무슨 수당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 다 답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생산직이었을 때 연장수당으로 딱 나오면은 그때 무조건 비과세를. 예, 그럴 땐 무조건 비과세 잡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지문에 나올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 월이에요? 9월. 그 다음에 며칠? 예, 10월 10일.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다음 거에. 그 다음에 이분 이름 뭐예요? 김현철 씨. 그래서 250, 직책 30, 10대 15, 자가운전 30, 기업연구소 30, 연장 20. 그 다음에 연금 치고, 그 다음에 건강 치고, 그 다음에 요양 치고, 고용 넣고, 나머지 맞죠? 이거 잘못 나오면 틀린 거라니까요. 예. 여기 얼마 나오는데요? 이게 왜 65만 원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보면 얘 20이고 얘 20이에요. 식대 10이고. 예, 그럼 본인이 계산 안 해도 돼요. 얘가 알아서 해줘요. 예.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본인 계산이 틀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는 넣은 대로 넣으면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넣으신 분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여기 뒤에 몇 월로 바꿔야 돼요? 10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은 9월 달 건데 지급은 몇 월 달에 했다 그랬죠? 10월 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월 미완급이 얼마냐? 18만원. 끝. 그렇죠. 10월로. 왜냐면 여기 몇 월 달에 지급했다 그랬어요? 10월 달. 그리고 만약에 지급일도 9월 달이야. 그러면 다 몇으로 하면 돼요? 9월. 그거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회사는 매달 10 다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다음 달 10날 주는 거예요.
예,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되셨죠? 그리고 항상 똑같은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갔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일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오시고 정근무지. 정근무지 여기죠. 몇 번이요? 102번. 그 다음에 정근무지 가서 회사 이름은 안전양.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1800에 200. 저희가 그나마 많이 본다고 보고 시험장 가는데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처음 보는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이 785, 장기가 496, 고용이 134, 연금이 960, 그 다음에 소득세가 245876, 24587. 그 다음에 여기 오셔서 부양가족 오셔서 네, 누구밖에 없죠? 본인밖에 없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되죠? 네. 그래서 보험료에서 자동차 되고 저축 안 돼요. 의료비에서 허리디스크 되고 치료 목적 아닌 한약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실업보정용 되는데 얼마만? 50만.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원 돼요. 영어학원 안 돼요. 기부금 종교단체 돼요. 종교단체 외 돼요. 둘 다 됩니다. 신용카드 3,400인데 법인의 비용은 빼야 돼요. 허리디스크는 됩니다. 이중공제니까. 그래서 800 빼서 얼마만 돼요? 2,60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30만원은 대중교통이고 12만원은 공연관람이래요. 현금 영수증은 얼마예요? 208만원. 그 다음에 대중 30. 그 다음에 공연 뭐요? 네, 이거 도서공연 쪽에 있어요. 네, 도서하고 공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월세 넣으면 되죠? 근데 월세 넣을 때 얼마로 넣으세요? 840. 나머지는 다 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시에 우리 그 짜투리 시간에 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